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 시장의 관세율을 낮춰주더라도 상당히 이제 방해물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큰 후폭풍이 몰아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이 대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수출 시장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새 수출 시장을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비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과잉 생산량을 밀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 미중 사이의 관세 전쟁이 한국에도 엄청난 여파를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만만한 무역 파트너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항상 중국의 저자세일 수밖에 없고 중국 시장에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본인들이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라도 한국 쪽에서 찍소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각 분야에서 물량을 밀어내가 거의 덤핑에 가까운 그런 수출을 한다면은 한국 시장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중 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것이. 오늘 당장 여러분들 이 보면은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발 홍콩발 소액 면세품 4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미국이 면세 혜택을 박탈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400억 달러 정도 육박하는데 그럼 이 상품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야기죠. 이게 고스란히 한국이나 그 밖의 국가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전쟁은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도 타격이 있지만 한국의 내수 시장에서 거의 뭐죠. 덤핑 수준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대미 수출의 타격을 여러분들 받으면은 과잉 생산 물량을 밀어낼 수 있는 시장 확보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냥 물량을 밀어내는 겁니다. 덤핑을 해가지고. 그게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여러분들 올렸는데 알리 테무보다 더 센 놈이 오나 중국의 아마존 상륙의 초비상이다. 2023년부터 한국이 중국한테 100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네요. 2023년 2022년부터 그렇게 역전이 됐네요. 뭐 그동안 돈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중국이 물량대 보내면 한국이 찍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영토전쟁 일환으로 여러분들 황해다가 그 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한 말 못하지 않습니까? 이 민감한 시점에 무비자로 중국인들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국에 줄을 못 대가 여러분들 안달복달한 정치인들이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만만한 국가인 거죠. 가장 우스운 국가인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최근 들어 가지고 누적 흑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한 20년 정도. 뭐 2023년부터 여러분들 역전이 됐는 모양이죠.
그건 별로 관계없는 거죠. 중국 측 입장에서요. 당신들 무역수지 흑자 그동안 많이만 남겼으니까 우리가 좀 덤핑한다 해가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하겠죠. 거기다 찍소리 하면 뭡니까? 더 세게 때릴 테니까. 한국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리기가 힘들죠. 반사이익을 누리는데 좋은 데는 인도라든지 이런 데가 힘을 얻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저는 굉장히 이 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리나 테무도 여러분들 한국 시장을 많이 이렇게 공략했지만 물류센터를 직접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이번에 아마 이 여기가 처음인 모양이네. 징둥닷컴. 우리 한국에는 별로 익숙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 이카머스의 3인방 가운데 하나네요. 인천과 경기 이천에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국내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업 채비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물류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진출할 정도면 대단히 적극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당장 지금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결제 금액이 2022년도에 1조 4천억에서 2024년도에 3조 6,800억 정도 되니까 중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국이. 그죠? 중국의 경제권으로 완전히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시커머스 차이나 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의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징둥닷컴의 국내 진출 계기로 시커머스의 국내 공습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다. 기사를 여러분들 취재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분은 그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그런 효과가 크겠죠. 매출이 징동닷컴이 228조 원이네요. 엄청나네요. 알리바바가 여러분들 1조 192억 위안, 징둥닷컴이 1조 1588억 위안, 거의 막상막하네요. 그래서 아마 기사를 쓰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는데 중국의 내수 경기가 부진하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그런 정도로 쓰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한 것이 아마 중국발 홍콩발 전자 상거래가 거의 미국 시장에서 이제 봉쇄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나 인근 국가들 향한 그런 진격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중국 시장에 편입될 중국 경제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